다우존스 지수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이제 미국 시장을 바라볼 때 다우 지수가 있고 나스닥 지수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 이제 다우존스 지수가 있고 나스닥 지수가 있고 S&P 500 지수가 있어요. S&P 500 지수는 말 그대로 우량주 500개, 우리 같으면 코스피 200 지수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나스닥 지수는 첨단 기술주 중심으로 형성이 돼 있죠. 그런데 다우 지수는 좀 틀립니다. 다우 지수는 우량 기업 30개 종목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우량 종목 30개 종목. 이 30개 종목이 우리 이제 이 1880년대 그 찰스 다우라는 사람이 우리 월스트리트 저널 있죠? 거기에 그거의 전신을 갖다가 제작해서 이 1884년 7월 3일에 그 다우 지수를 여기 이제 그 발표를 해가지고 다우 지수에 이제 모태가 됐어요. 다우 지수가 아니었죠. 이름은 이제 찰스 다우 따서 이제 다우 지수가 된 건데, 여기에 좀 방식이 좀 틀려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이라든지 S&P 500은 시가총액 방식이에요. 시가총액의 비중에 따라서 이제 그 지수를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시가총액 비중이 크다 보니까 걔들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지수 자체가 막 같이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우 지수는 30종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그래서 30종목이 이 개별 그 30종목 그 수익률의 총합을 기업수로 나누는 수익률 평균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가총액 평균 방식이 아니라 수익률 평균 방식이라고. 수익률 평균 방식. 다우 지수 산정 기준이 수익률 평균 방식. 우리 코스피라든지 이런 것은 시가총액을 반영해서 하는 거고, 다우지수는 수익률 평균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업종별로 그 하나씩 주로 들어가게 돼 있죠. 이번 같은 경우에 뭐가 있었냐면 다우지수에 그 인텔이 빠지고,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 인텔이 이제 전통적인 반도체 강자였고 오랜 기간 동안 인텔이 그 유지를 했었는데 인텔이 이제 빠져버리고 역시 그 엔비디아가 이제 반도체 지수의 대표 주자로 대표성을 띠고 하나 유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종목들이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기술주도 많이 있어요. 기술주도 있고, 우리 이제 아는 종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는 종목 애플, 그죠? 애플도 스마트폰 이런 쪽에서는 이제 대표성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애플 같은 회사도 들어가 있고, 애플, 그 다음에 MS, 마이크로소프트죠. MS 이런 기술주도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온라인 쇼핑 이런 쪽에서는 아마존이 들어갔습니다. 인터넷 쪽에서는. 그 다음에 월마트 같은 회사들은 사실 그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이마트 이런 건데, 우리나라 이마트가 뭐 대표성이 있습니까? 없죠. 시가총액 비중으로 하니까. 근데 월마트 같은 회사도 유통 쪽에서는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금융 쪽에서는 우리 모간 스탠리도 있고, 뭐 골드만삭스도 있습니다만은 JP 모간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편입이 돼 있죠. 그거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나요? 이런 이제 대표 종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비자 카드 있죠. 카드 쪽에서는 뭐 비자 카드가 들어가 있다든지, 그 다음에 헬스케어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고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프록터앤갬블 화학 쪽에서는 존슨앤존슨 뭐 이런 종목들이 주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홈디포 같은 이제 건축 자재 뭐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카콜라, 우리 잘 아는 코카콜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쉐브론이라든지 이런 정유회사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건설 자재
건설 기계 쪽에서는 캐터필러라는 회사,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죠. 택배에서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시스코,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에서는 머크, 뭐 이런 회사들이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데, 여하튼 요런 종목들을 30개.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섹터가 있잖아요. 업종 내지는 섹터의 대표 주자 하나씩만 이제 꽂아 넣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비자 카드 있는데 마스터 카드를 또 넣는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비자 카드가 그래도 대표성이 있으니까 비자 카드 들어가 있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요 30 종목으로 구성이 돼 있어서 약간 이제 지수에 대한 영향력이 좀 떨어지고, 최근에는 뭐 워낙에 이제 기술주 시대다 보니까 이제 나스닥 움직임이 좀 더 우리 증시에 이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월마트 엔비디아가 좀 이쪽에 이제 새로 편입이 되면서 인텔이 빠지고 조금 더 지수의 영향력이 비슷해진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 200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이제 다우 지수였고, 코스닥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나스닥이었는데, 뭐 최근의 흐름은 이제 나스닥 중심이, 우리나라 이제 거래소 종목들도 이제 그 올드 이카노미, 그러니까 구경제 관련주, 굴뚝주라 그러죠. 이런 쪽은 다 이제 가고,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이제 그 배터리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반도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차이는 납니다만은, 어쨌든 과거에 쭉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AI 시대가 이제 개막이 되면서 이제 이런 형태들이 좀 더 나온 거고, 코스피하고 다우하고 좀 더 연관성이 있고, 나스닥하고 코스닥하고 좀 더 연관성이 있다. 이런 이제 기본 맥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을 볼 때 이제 또 우리나라 이제 워낙에 우리나라는 시가총액 비중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다우존스는 수익률 평균 방식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가총액을 보다 보니까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번씩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이제 비슷한 것이 이제 니케이 지수에는 니케이 220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코스피 200 같은 형태, 니케이 225가 있고, 유럽 증시에서도 유로 스톡스 50 종목이 있습니다. 요 비슷한 게 이런 형태로 뭐 전개가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대신 이제 니케이 225나 코스피 200이나 이런 데는 시가총액 방식이고, 다우존스는 수익률 평균 방식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상 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편입이 돼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